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14장을 끝까지 다 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저희 노트북에 배터리가 나가서 녹화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15페이지, 14장에 15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고요. P10 마지막 부분 하다가 끝이 났으니까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16, 17, 18페이지 정도.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시그널 패스웨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NF 카파비 패스웨이고, 그 다음에 나치 델타 패스웨이 두 가지예요. 근데 NF 카파비 패스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패스웨이고, 여러 가지 논문에 또 많은 스터디가 되고 있고요. 나치 델타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잘 관심이 없는 패스웨이라서 그렇지, 이 분야도 꽤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가지 패스웨이가 좀 다른 것과 구분되어서 여태까지 배웠던 시그널 패스웨이와 구분되어서 두 가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거기 16페이지 14.6 Pathway that involves signal induced protein cleavage, 그러니까 어떤 프로틴 시그널을 막고 있던 프로틴이 클리비지 되면서 이제 시그널이 전달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틴이 클리비지 되어서 이니비션 되었던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irreversible 하다. 보통은 보통 시그널이 전달되었다가 보통 카이네이즈 캐스케이드,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주로 전달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파테이즈의 액션에 의해서 뭐 하나만 포스페이트만 붙이면 액티베이션, 떨어뜨리면 이니비션, 아니면 뭐 GTPase 사이클 같은 경우는 GTP가 붙으면 액티베이션, 하이드롤리시스 돼서 GDP가 붙으면 또 인액티베이션, 이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리버서블한 패스웨이인데, 이 과정은 뭔가 이제 부서져 버리니까, 데그레데이션 되어 버리니까 일리버서블한 패스웨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따로 떨어뜨려 놓았어요. NF 카파비, 나치 델타, NF 카파비부터 시작을 할 텐데, NF 카파비는 일단은 굉장히 유명한 패스웨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년은 아닌 것 같고 종종 이제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논문을 내죠. 논문을 내면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이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을 인용을 해요. 그런 걸 이제 사이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F 카파비 패스웨이를 가장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그 University of California에 있는 UC LA인지 샌디에고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마이클 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카린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올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2007년 가을에 분자세포 생물학회에서 이제 플래너리 렉처도 하셨는데, 그분이 NF 카파비 패스웨이에 관련된 뭐 IKK를 클로닝을 거의 다 하시고, 또 NF 카파비 패스웨이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논문들이 지난 뭐 10년간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연구 분야를 이제 그 사람이 한 일들을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인용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테이션이 가장 많이 된 사람 1위로 이 마이클 카린이란 분이 뽑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만큼 이분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NF 카파비 패스웨이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NF 카파비 패스웨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그림 위를 보시면 제목 Signal Induced Degradation of a Cytosolic Inhibitor Protein Activates the NF 카파비 Transcription Factor. 이 NF 카파비 패스웨이를 보는 것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이나 UV, 뭐 TNF 알파 트리트하거나 인터루킨 1을 트리트하면 이게 아이오나이징 레디에이션은 언노운 패스웨이에 의해서, 혹은 TNF나 IL-1 같은 경우는 각각의 리셉터에 의해서 IKK라고 하는
아이카파비 카이네이즈라는 것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요. 아이카파비 카이네이즈 EAEB 거기 그림에 나오죠. 아이카파비 카이네이즈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 NF-카파비는 3번 화살표 가기 전에 왼쪽을 보시면 P65와 P50이 가운데 동그라미 아이카파비 알파에 이렇게 요 세 개가 같이 잡혀 있죠.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데 P65와 P50을 합쳐서 NF-카파비라고 하는 거고요. NF-카파비가 그러니까 I카파비 알파, I카파비라는 것과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NF-카파비가 인액티브한 상태고 우리 앞에 이제 pKa였나요? pKa가 두 개의 레귤레이터리 도메인과 두 개의 캐탈리틱 도메인이 있어서 사이클릭 AMP가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에 바인딩하면 레귤레이터리 도메인이 사이토졸릭 도메인으로부터 캐탈리틱 도메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갖게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아주 유사하게 아이카파비 카이네이즈가 아이카파비 알파를 카이네이션,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부분을 보고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지가 그 부분을 인식해서 아이카파비를 스페시픽하게 유비키티네이션, 데그라데이션 시켜요. 그러면 NF-카파비가 이제 프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NF-카파비가 핵으로 들어와서 여러 개의 이게 트랜스크립션 팩터니까 여러 개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더라. 뭐 NF-카파비는 하는 일이 워낙 많아요. 거기 아래 보면 NF-kappa stimulate transcription more than 150 genes, including those encoding cytokine and chemokine, and attract other immune system cells and fibroblasts to site of infection. 뭐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대부분 뭐 NF-kappa 하면 제가 앞에서 이제 시그널을 셀을 자라게 하는 셀 혹은 못 자라게 하는 셀, 자라게 하는 셀은 이제 셀을 살리는 방향의 시그널이고 못 자라게 하는 거는 그로스를 이니비션 하거나 이제 그게 심하면 세포 사멸 에파토시스로 가게 되는데 NF-kappa는 대표적인 셀을 살리는 시그널의 대표 선수예요. 그렇다고 NF-kappa는 무조건 살리는 거 그건 아니고요. 결국 종종 NF-kappa에 의한 에파토시스 시그널도 있어요.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NF-kappa가 대표적인 셀을 살리는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F-kappa에 의해서 뭐 조절되는 그런 셀의 일들은 뭐 이건 워낙 많아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어떤 이런 NF-kappa라는 것이 아이카파비 알파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아이카파비의 유비키티네이션, 데그라데이션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더라. 그 정도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치 델타 패스웨이예요. 나치 델타는 여태까지는 어떤 시그널 모리큘이 이제 외부의 그 셀 멤브레인 바깥쪽에서 시그널 모리큘이 리셉터 바인딩하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었는데 나치 델타 패스웨이는 그것과는 달리 이제 델타라는 그 시그널 모리큘이 그림에서 봅시다. 17페이지 그림 위에 보면 시그널링 셀이라고 하는 세포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따로 이렇게 분비되어서 그 셀 밖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셀 멤브레인에 이렇게 박혀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시그널을 받는 리스판딩 셀이 있을 텐데, 그 리스판딩 셀에 나치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나치가 원래,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Regulatory intramembrane proteolysis catalyzed by preselin-1 activates Notch receptors. Both Notch and its ligand delta transmembrane protein이고요. Notch protein is synthesized as a monomeric membrane protein in ER에서 monomeric 프로틴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where it binds preselin-1이라는 것과 바인딩을 하게 되고 골지에서 in the Golgi, Notch undergoes a proteolytic cleavage that generates an extracellular subunit and transmembrane cytosolic subunit. 거기서 보시면 일단 골지에서 먼저 잘려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도메인이 하나 있고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이 이제 델타랑 바인딩하는 그 그림 보이시죠? 1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two subunit remain non-covalently 일단 association 되어 있고 with each other in the absence of interaction of delta residing on another cell. 델타와 바인딩 하기 전에는 일단 두 개가 non-covalent하게 association 되어 있다. 오늘은 별로 쓸 일은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치에 binding of 나치 to 델타가 바인딩을 하면 triggers two proteolytic cleavage in the responding cell에서 두 종류의 이제 proteolytic cleavage가 일어나는데 2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2번으로 넘어가면 1번에 보이던 그 TACE라는 것이 먼저 엔자임을 나치를 자르죠. 잘라서 이제 그 바깥 부분에서 자르니까 걔는 이제 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또 프리젤린 1이라는 것이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에 있는 나치 부분을 잘라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트랜스크립션에 관여해서 to nucleus로 이동하게 되고 activation of transcription factor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또 여러 개의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요 정도의 시그널 패스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널의 마무리입니다. 시그널의 마무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시그널이 전달되고 액티베이션 되는 거가 중요한 만큼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그널을 다운 레귤레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그널이 제대로 업 레귤레이션 되려면 평상시에는 충분히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야 조그마한 라이간드에 의해서도 그 업 레귤레이션 된 이펙트가 눈에 확 띄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레귤레이션, 다운 모듈레이션 오브 리셉터 시그널링이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시작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다운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 대부분이 이제 앞에서 배운 게 우리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가는 것들은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정확히 반대로 리버스업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배우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리셉터와 여러 가지 시그널 모리큘 자체를 그냥 다 통째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일부는 엔도좀이나 라이소좀 안에서 라이소좀이라는 그런 프로테이즈들이 많이 들어있는 셀 안에 비시클과 퓨전이 일어나면서 엔도사이토시스 대에서 들어온 비시클과 안에 프로테이즈들이 많은 비시클들이 이제 퓨전되면 그 안에서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 모리큘들이 디그라데이션 되거나 몇몇은 다시 리유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대부분 시그널의 끝이다.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 이제 시그널이 끝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었는데 시그널이 대부분 그렇고 모든 생명현상들이 그렇듯이 한쪽 방향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는 모든 사람들이 시그널이 끝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몇 년 전에 네이처인가 어디 하여튼 좋은 논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시그널에서는 엔도사이토시스를 막아버렸더니, 엔도사이토시스를 막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그널이 이제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엔도사이토시스를 막으니까, 엔도사이토시스 막는 법은 뭐 엔도사이토시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클레아스린 코티드 핏, 클레아스린 프로틴이나 제가 옛날에 했던 다이나민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또 엔도사이토시스 셀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한쪽을 쫙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야 되고, 엔도사이토시스가 완전히 일어나려면 이제 공처럼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잘라서 그 멤브레인 뭐라 그러죠? 비지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프로틴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프로틴들의 작용을 막아버려서 엔도사이토시스를 막으니까 이상하게도 시그널이 막히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엔도사이토시스가 어떤 시그널을 전달해 주는데 필요하기도 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그널의
부분에는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이제 데그라데이션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엔도사이토시스가 항상 시그널을 끝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정도고, 여기 보면 저도 이 얘는 잘 모르지만 거기 보면 secreted decoy receptors bind hormone and prevent receptor activation. 뭐 아예 리셉터를 다 제거해 버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라이간드가 붙어 있으면 붙은 것까지 다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제거해 버리면 깨끗할 것 같지만, 또 일부는 바깥쪽에, 셀 바깥쪽에 라이간드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another way of reducing the activity of cell surface receptor is secretion of a protein that contain hormone binding segment but no signal transducing activity. Hormone binding to such proteins called decoy receptors reduce the amount of hormone available to bind the receptor capable of signaling. 쉽게 말하면 라이간드가 셀 서피스에 있는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리셉터에 붙어야 이제 시그널이 가는데, 셀 안에서 라이간드와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가진 프로틴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분비를 해버리면 셀 밖에서 어떤 라이간드가 있으면 그 라이간드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분비한 리셉터의 그 부분을 딱 잡아버리겠죠. 잡아버려서 이 라이간드를 소멸시키는 그런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런 리셉터를 디코이 리셉터라고 한다.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으로 13장, 14장 두 챕터의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의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테니까 이 부분도 좀 따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시그널 부분을 잘 가르칠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맛보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부분의 랩에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반수 이상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또 재밌는 분야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보죠. 고맙습니다.